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름만으로도 가정은 모두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저마다의 이유로 가정이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는 강원도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과 회복, 성장을 지원하는 강원도 청소년 쉼터 연합회의 이성준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 청소년 쉼터 협의회 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쉼터는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 중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강원도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세 가지 유형의 총 9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정은 모두에게 따뜻한 안식처이자 쉼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현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요. 가정박 청소년들이 지금 한 107명 정도가 도내 9개 청소년 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기준에 이용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 청소년 인구 23만 명 중에 약 1,200명 정도가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쉼터의 인구는 이용하는 인구는 약 1%, 강원도 청소년의 약 1%가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생활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선택을 한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잖아요.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제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이탈, 가출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현실은 가정에 돌아갈 수 없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정 내 폭력과 갈등 그리고 학대를 피해서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사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의 해체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임으로 인한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정박 청소년들이 현실을 바로 알고 이해하려는 인식의 개선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회장님은 강원도 청소년 쉼터의 협의 회장이시지만 일시 청소년 쉼터의 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 쉼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또 유형별 특징들도 좀 다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쉼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쉼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시 쉼터와 단기 쉼터 그리고 중장기 쉼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핵심 기능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시 쉼터는 일시 보호와 거리 상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총 3개의 일시 쉼터와 일시 쉼터 고정형과 이동형 3개의 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기 유형인데 단기 유형은 여자 시설과 남자 시설로 나눠집니다. 쉼터의 가장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례 관리 그리고 생활 보호를 통한 가정 복귀입니다. 쉼터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단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죠. 총 4개의 쉼터가 강원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쉼터인데요. 중장기 쉼터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보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를 하거나 자립을 위한 부분을 돕고 있는데요. 최장 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립을 위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도에는 총 2개의 중장기 쉼터가 여자 남자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먹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또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는 역할도 지원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숙식 제공 외에도 어떠한 지원들을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더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들인데요.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는 생활 보호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장기 쉼터의 핵심 기능인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적인 통합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문화활동 체험을 통해 자립을 위한 부분에 가장 많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이동하시는 일시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건 한 개밖에 없기도 하고요. 18개 시군에서도 또 춘천에 조금 더 밀집되어 있고 아예 없는 시군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 쉼터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된 게 있다고 느끼시는 것들도 있으시죠? 청소년 쉼터가 강원도에 이제 청소년 인구 대비했을 때 적은 숫자의 설치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강원도에 많은 청소년 쉼터 9개 청소년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청소년 보호시설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실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강원도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이제 위기 청소년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준비를 하고 실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 아니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연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강원도 청소년 쉼터는 이제 긴급 보호라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는 24시간 365일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9개의 강원도의 청소년 쉼터들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을 위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시쉼터로 일단 연락을 주시면 조기 개입이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상황의 사례에 맞게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의 사례에 맞게 저희가 안전하게 입소를 시키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제 인테이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사례를 파악하고 어떻게 위기 청소년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 친구에 대한 플랜이나 솔루션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저희가 미리 책정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제는 마을 그리고 시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 모든 도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위기 청소년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타지로 유입되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하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선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동형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쉼터 전화번호는 255-1005번입니다. 255국에 1005번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360일 언제나 긴급 출동이 가능하고요. 위기 청소년을 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편견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출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가정으로 지원이 없는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 또는 이제 주거 취약 청소년,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하면 접근하려고 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내용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9개 쉼터가 지금 계속 연합 아웃리치를 통해서 청소년들, 가정박 청소년들의 인식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이 생겼을 때 우리 일반 도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연락을 주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우리 격려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이 없는 강원도를 좀 만들어 보는데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가정박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도 되어주시고 이들이 또 서로의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청소년 쉼터 협의회의 이성준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